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 기관 대표분들께 철도 분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코레일 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장님, 코레일은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추진되는 주요한 정책들은 임원진이 달라지는지와 관계없이 일관되고 신뢰감 있게 추진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코레일에게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막대한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인 측면이나 또 철도가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잠재력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표 공기업으로서 아리백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발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고요. 네. 코레일에서 국감 전후에 나름 긴 시간 검토를 한 끝에 나이승 전 사장께서 올해는 어렵지만 준비해서 내년도에 아리백을 선언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말씀하신 내년이 바로 올해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10월 중순이고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을 줘서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그 용역이 이제 연말까지로 좀 공교롭게 돼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네. 이제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입 이후에 어떻게 이행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수단 중에서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어떤 여력은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어떤 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은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실현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계획을 세워서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코레일이 국회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거래 상대방들이나 고객들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긴 검토를 거쳐서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이 작년에 이루어졌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됐기 때문에 꼭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미 매년 대형 재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기후위기를 막는 것도 중요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책임도 있는 것이지만 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적응 대책들도 빠르게 마련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코레일도 알고 계실 거고 국가철도공단이나 다른 기관들에서도 고민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2020년에 한반도 폭우 사태 혹시 기억나시나요? 2달 넘게 폭우가 지속됐던 사태라고까지 사람들이 불렀던 때인데 그때 여객열차가 한 달여 정도 기간 동안 1,415번 운행이 중지가 됐었고요. 작년에는 수도권에 이제 100년 만에 폭우라고 하는 이제 많은 양의 폭우가 내렸었는데 이때는 500번을 멈춰 섰었고 올해도 엄청난 폭우가 있었는데 4,660번 이제 운행 정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가 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운행 중지 같은 조치를 취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운행 정지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취지는 아닌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7월에도 무궁화호 열차 이제 탈선돼서 기관사분이 사고를 이제 당하셨는데 그때도 지금 진단된 원인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때문에 이제 토사가 선로에 유입되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알려져 있고요. 물류에서도 이제 작년 또 올해 수해로 인한 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올해 9월까지 120억 원 이제 물류 측에 수해 손실이 났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가 이미 철도 서비스의 질이나 안전이나 수익성이나 이렇게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코레일의 준비와 대응은 어떻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준비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열차 안전 운행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하신 일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보다 근본적으로 하면 시설 투자가 신선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존선의 개량 네.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사실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서 상하수도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철도 부분에서도 선로 검축 주기라든지 뭐 피암 터널을 설치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선로를 이설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서 지금부터 그런 인프라의 변화 같은 것들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코레일 사장님. 네. 사장님께서 의왕 컨테이너 물류기지 ICD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신 바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 철도 물류의 중심 기지인 ICD 때문에 의왕시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어왔는지도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코레일이 주주인 이 ICD는 의왕시로 세금이 한 푼도 안 들어오는 시설인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하루 수천 대의 대형 트레일러 트럭들이 도로를 파손시키기도 하고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를 내뿜고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이 발생하고요. 이거를 30년 동안이나 어떤 이익이나 보상도 없이 시민들이 감내해 온 거거든요. 근데 국가 물류기지 역할을 하면서 이 정도로 피해를 입었으면 보답이든 보상이든 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어야 될 것 같죠. 제가 보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네. 사장님, 기존 선로에 KTX를 정차하게 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합니까? 기존 선로 같으면 뭐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열차 운행의 조건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두루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의 탑승 수요가 있는 곳이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조건, 그러니까 승강장의 길이나 높낮이 같은 것들이 그 열차와 맞아야겠죠. 네. 근데 지금 영등포역에서 출발하는 KTX가 의왕역을 관통해서 지나가긴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의왕역에 정차하는 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물리적으로 영등포발 열차의 길이가 의왕역 승강장보다 길고요. 그리고 전철용 역사라서 승강장 높이가 KTX 열차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탑승 수요도 부족한 편이고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코레일에 문의도 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찾아낸 결과 앞으로는 의왕역에 KTX 정차가 가능하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지금 수원에서 출발하는 수원발 KTX 추진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27년 4월부터 도입이 됩니다. 이 수원발 KTX는 신형 고속열차인 EMU 320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 열차는 양수 조절이 가능해서 길이 문제 해결이 되고요. 또 높낮이 호환형 발판이 장착돼 있어서 승강장 환경에 맞출 수 있는 기종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하드웨어 문제는 해결이 되겠네요. 뭐 차량과 승강장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네. 그다음 수요. 의왕역 주변에 만들어지는 의왕군포 안산 3기 신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총 4만 호고요. 입주 인구는 10만 명. 입주 기업들까지 하면 10만 명을 상회하는 배우 수요가 추가로 생깁니다. 제가 코레일에 여러 번 의견을 물어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정도 배우 수요면 수원발 KTX 중에 몇 대 정도는 의왕역을 시점과 종점으로 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하철 역사에 KTX를 세울 때 스크린 도어가 맞지 않는 이제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올해 12월부터 KTX가 정차하는 경강선 판교역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접목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의왕역도 GTX-C 정차를 위해서 역사가 개량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 이 문제가 같이 이제 해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배우 이용 수요, 적합한 승강장 환경, 그거 외에 KTX 정차를 위해서 다른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까? 출발이 이제 수원역이라서요. 이제 수원역 같은 경우에도 출발역을 수원역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뭐 일상 반복 검수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하긴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열차가 이제 주바퀴지에서 어디로 내놓느냐에 따라서 의왕을 거쳐서 오느냐 이제 문제 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네. 당장 뭐 여러 가지를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뭐 제반의 조건 말씀은 의원님 말씀대로 뭐 네. 어, 위치상의 네. 요건이나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실무진의 제가 입장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일단 뭐 그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가능성은 있다. 결과적으로 저는 수원발 KTX 차량 중 일부의 시점과 종점을 의왕역으로 해서 정차역을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코레일에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뭐 이렇게 좀 어려운 게 없다면 뭐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네, 종감 전까지 한번 1차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너무 바랍니다. 빨리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금방. 네, 알겠습니다. 네.